금요일 수학 문제고요. 이항 정리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보시오. 3x 플러스 2y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y의 6승의 개수를 구하러 갑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일반항을 써야 돼요. 일반항. 그래서 뭐 딱히 머리 굴려서 생각할 거 없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좀 적절한 수를 대입해 주도록 합시다. 저희는 저걸 할 거예요. 마치 저걸 하는 것처럼 7개 중에서 알개를 뽑을 겁니다. 마치 전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3x 같은 경우에는 지금 7-r개가 뽑힐 거고 뒤에 거 기준이니까 2y는 r개가 뽑힐 거예요. 그죠? 또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뭐 일반항. 그런데 여기 x, y의 6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y의 뭐는 이 y의 요 r승은 2의 r승 곱하기 y의 r승이잖아요. y의 6승이 돼야 되니까 r이 6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r에다가 6을 대입하면 7 곱하기 r에다 6 대입하니까 3x죠. 그냥 3x고 r에다 6 대입하면은 r이 6승이니까 64인가요? 64에다가 y의 6승 그래가지고 7, 3, 21에 64 4일은 4에다가 6일은 6에다가 2, 4, 8에다가 6이 12 14에다가 3은 1344xy의 6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좀 지우면서 갈게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면 x 세제곱이겠죠? x 세제곱분의 3의 4승인데 요거의 전개식의 상수항을 좀 구하래요. 상수항 같은 경우는 그냥 x의 0승 예외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x의 0승이 나오려면은 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쓸 바에는 그냥 일반항을 쓰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전체 4개 중에서 이제 r개를 뽑을 건데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4-r개가 뽑힐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3 같은 경우에는 r개가 뽑히겠죠. 이렇게 뽑히겠죠. 그 다음에 얘네 좀 나눠줄 겁니다. 4cr까지는 그냥 적어주고 앞에 있는 거 요 분자랑 분모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r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하고 여기 있는 분자하고 이제 저거 해서 쓸 겁니다. x의 3r승 분의 x의 4-r승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4-r에 마이너스 3r까지 해가지고 4-4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상수항이 된다는 거는 x의 항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4r이 4니까 r이 1이겠네요. r이 1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하면 없어지겠죠.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상수항으로 나온다.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거는 뭘까요? 책을 보겠습니다. x제곱에 x세제곱 요거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요. 이거. 요거의 개수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요거 전체 전개식에서 이거는 x 9승입니다. x 9승의 개수를 갖다가 b라고 할 때 b-a의 값을 구하시오. a 먼저 구하면 되겠죠? a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저희는 5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죠. 그럼 앞에 있는 4x 같은 경우에는 5-r개 뽑힐 거고 5-r개 뽑힐 거고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y 같은 경우에는 r개 뽑힐 건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의 제곱하고 r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는 y의 세제곱이니까 r이 지금 3 값으로 나오겠다. 일반항에다 그냥 바로 3 대입해 주시면 5시 3에다가 여기는 3 대입하면은 4의 2승이니까 4x의 2승이죠. 그러면 16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면 얘는 10이니까 10하고 여기 있는 16하고 되니까 160
x제곱 y 세제곱이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해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60이라고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x 9제곱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죠. 요것도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는 또 6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앞에 있는 항인 x제곱 같은 경우에는 6-r개 뽑힐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분의 5 같은 경우에는 r개 뽑힐 거고 이번에는 나눠줘야겠네요. 왜냐면 이제 x 9제곱을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통분이 되지 약분되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그럼 얘를 나눠주겠습니다. 6CR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R승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R승 분의 X의 12-2R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네들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12-3R 이렇게 될 건데 요게 지금 X의 9제곱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12-3R이 9라는 거 알 수 있고 3R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넘기면 3 될 수 있으니까 R이 1이라고 나오네요. R이 1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는 X 9승이 될 거고 X의 9승이 될 거고 여기는 R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6 곱하기 R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5 그러면 30이 되겠네요. 30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B-A 같은 경우는 190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이 붙어 있어요.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애들이 곱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첫 번째에 있는 일반항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일반항 구하고 첫 번째에 있는 일반항 그럼 저희는 마찬가지로 3개 중에서 r개 뽑을 건데 앞에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3-r만큼 뽑히고 뒤에 있는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워줘도 되겠죠? 1은 어떤 제곱을 해도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일반항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해줘야죠.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서 s개를 뽑는다. 그럼 앞에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5-s개를 뽑힐 거고 뒤에는 2 같은 경우에는 s개가 뽑힐 거다.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얘네들을 이제 곱해줍시다. 얘네들은 지금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는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3cr 곱하기 5cs 곱하기 x에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8-r-s 승 이렇게 되고 곱하기 이거죠? 2의 s승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x 제곱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8-r-s가 지금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r 플러스 s가 지금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r이 1일 때, r이 0일 때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r이 0일 때 s는 6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여기 탈락이고 r이 1일 때 s는 5가 돼야 되고 r이 2일 때 s는 저기죠 4가 돼야 되고 r이 3일 때 s는 3이 돼야 되고 r이 4일 때는 존재할 수 없죠.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했을 때 r에다 1 대입했을 때 첫 번째 그러면 3c1에다가 곱하기 s에다는 5를 대입하니까 5를 대입하는 거니까 5c5 곱하기 얘 하면은 그냥 x의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의 5승이니까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 1이고 얘는 3입니다. 그러면은 96. 첫 번째는 9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랑 4 대입해 보겠습니다. 3c2 곱하기 5c4 곱하기 얘는 x 그냥 제곱 될 거고 이제부터 얘는 건너뛸게요. 그냥 얘 여기다 s 대입하는 거 2의 4승 이렇게 대입하면은 얘 3이고 얘 5고 그러면 3, 5, 15 24에다가 5, 15
5, 4, 20에다가 2, 6, 10에 12에다가 4에다가 2까지 하면 6, 360 나와요. 36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 대입하면 끝이죠. 33. 33 대입하면 33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3C, 5C 3이니까 10이고, 얘는 없어도 되는 거고, 3 대입하면은 8이죠. 80, 80. 80. 그러면 360에다가 96 더하면 6에다가 지금 15에다가 456? 456이 80? 여기도 뭐 어디 중간에 하나 잘못 듣고 한 것 같은데. 416인가 그랬거든요, 답이. 3C 아래도 2 되면 3C 2고요. 곱하기 5C 4죠, 5C 4. 곱하기, 얘는 없어도 되는 거고, 4 대입하면 16. 얘 3이고, 얘 5고, 3, 5, 15. 15에다 16을 곱해야 되는데, 아까 이상한 데다 곱한 거 같죠? 15에 30에다가 8에다가 6에다가 1에다가 얘가 14에다가 240이네. 240에다가 96도 해볼게요. 6에다가 13에다가 336. 336에다가 아까 여기 80 나왔었죠? 그럼 6에다가 여기 12에다가 416 맞나요? 416이 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항 써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1승이에요. 그래서 한 개 중에서 알게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일반항 하지 말고, 얘랑 곱해서 상수항 되는 거는 x 제곱분의 1 나오는 거 있죠? 얘랑 곱해서 상수항 나오는 거는 그냥 상수항. 그럼 얘네들만 찾아줍시다. 얘 일반항 구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4개 중에서 알게 뽑을 건데, x 같은 경우에는 4-알게 뽑힐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경우는 알게 뽑힐 거다. 알게 뽑힐 거다. 그러면 이것도 나눠줍시다. 4cr에다가 마이너스 1의 r승 곱하기 x의 r승 분의 x의 4-r승. 그럼 얘도 지수법칙 x의 4-2r 이렇게 되네. 이게 x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죠. x분의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4-2r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고 2r이 6이니까 r은 3 이렇게 나옵니다. r이 3일 때 한번 볼게요. r 3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일단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왔네요. 확인도 해보면 좋고 이런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오는 거는 얘네가 0 될 때죠. 그러면은 여기서 4-2r이 지금 0 되면 되니까 r이 2라고 나와요. r이 2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r이 그럼 4c2에다가 2 대입하면 1이니까 1 없어지고 얘는 없어져도 되고 그럼 6이네. 6. 얘네 둘이 더해야죠. 2가 상수항으로 나오겠네. 이거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 각각도 이제 구해줘야겠죠. 바로 갑시다. 4개 중에 알게 뽑을 거다. x는 4-알게 뽑힐 거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알게 뽑힐 거다.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서 알게 뽑을 거다. 그럼 2x 같은 경우에는 3-알게 뽑힐 거고 나머지 1 같은 경우는 알게 뽑힐 건데 이건 삭제해도 되겠죠? 그럼 얘네들 다 곱해줍시다. 4cr 이거 r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s로 써야 돼요. 이렇게 s 4cr 곱하기 3cs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연립해줄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에 3-s 아닌데? 맞구나. 2에 3-s 곱하기 x에 3-s승이니까 x로 쓸 때는 얘네 둘만 써줍시다. 그러면은 7-r-s 이렇게 되고 얘만 나중에 써주시면 되죠. 2에 3-s승이랑 마이너스 1의 r승이랑. 그런데 얘가 지금 x의 5제곱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7-r-s가 지금 5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r 플러스 s가 지금 2가 되면 되고 그럼 r이 0일 때 s는 2이면 되고 r이 1일 때 s는 1이면 되고 그 다음에 r이 2일 때 s는 0이면 되고 이거 하나씩 해봅시다. r 0일 때 한번 볼게요. r 0일 때 그리고 s가 2일 때 그러면 4c0에다가 곱하기
3C2에다가 곱하기, 얘는 뭐 안 봐도 되겠죠? 확인만 해봅시다. 0 대입하고 2 대입하면 5 나오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S였죠? 그러면 2의 1승 2. 그 다음에 요거는 R 대입하면은 0승이니까 그냥 없어지네요. 얘도 1이니까 없어지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니까 6 나오네요. 첫 번째 6 나와요. 그 다음에 1과 1을 대입해 봅시다. 4C1이고요. 곱하기 3C1이고요. 곱하기 얘는 없어도 되고, 요거는 x의 제곱이니까 4고요. 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4, 3, 12에 4 곱하면 84고 마이너스 84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2, 0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C2고 곱하기 3C0이니까 그냥 없앨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는 2의 3승이니까 8이고, 요거는 R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4C 6, 8에 48, 이거는 48. 4C 1이 6. 그 다음에 R에다가 2 대입했고, R에다가 또 2 대입하면은, 이거는 그냥 2네. 3-S. S에다 0 대입하면 2의 3승에 8 맞죠? 그 다음에, S에다가 0 대입하니까 얘는 3C 0이어서 1 맞죠? 이거 위에서 계산 실수가 좀 있었죠. 지금 11 다시 해볼게요. 11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1 대입하면 4고, 1 대입하면 3이고,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없어도 되고, 1 대입하면은 2의 4는 4승 4고, 여기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 곱하고, 4, 4, 16에다가 3 곱하면 48. 마이너스 48입니다.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68 나왔죠? 48. 얘 없어져가지고, 6이 정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그 증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거 뭐 이항계수의 성질, 뭐 파스칼의 삼각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증명하는 거 하나 있는데, 저 이거 증명해 볼게요. 자, NC0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NCN까지 간다. 얘는 그냥 2의 n승이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 전개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n승. 일반항 쓸게요. n개 중에서 알게 뽑을 거다. x는 n-알게 뽑힐 거고, 1은 알게 뽑힐 건데, 어차피 1은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 먼저, n개 중에 0개를 뽑을 거다. 뒤에 거를. 그러면 x, 이거는 일반항 구한 거고, x에 n개 있을 거고, 1은 그냥 어떻게 해도 1이고, 플러스, nc1, 그러니까 뒤에서 한 개 뽑을 거다. 그러면 x는 n-1개고, r은 원래 2개인데, 아니지, 1은 원래 2개인데, 1은 모순 제곱해도 1이니까, 플러스, 이번에는 2개 뽑을 거다. 그러면 x에 n-2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일반항 이걸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거죠. n개 중에서 n개 뽑을 거다. x 0개 나오고 r도 저거 나오니까, 맞죠? x를 0개 뽑고 r을 n개 뽑을 거니까 요거에서 끝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게 곧 얘잖아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 같은 경우는 2의 n승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0 더하기 nc1 더하기 지금 nc2 더하기 점점 돼서 ncn까지 가잖아요. 얘는 뭘 포함하지 않아도 그냥 얘 자체로 그냥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nc0부터 nc5까지 가면은 그냥 2의 n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파스칼의 사용성 그거.
그러니까 앞독 뒤1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독이 아니니까 얘를 앞독이 되는 3C3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앞독 뒤1이니까 지금 4C3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요것도 앞독 뒤1이니까 지금 5C3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요거랑 또 앞독 뒤1일 거니까 얘는 5C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6C3 될 거고, 6C3 될 거고, 또 해가지고 7C3 될 거고, 그럼 7C3 해가지고 8C3 될 거고, 얘랑 얘가 해가지고 9C3 될 거고, 9C3 지금 987에다가 지금 321이니까 지금 3399 4니까 47에 28에다가 3까지 곱하면 38에 24에다가 26에 3에 84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84 정답으로 나오고, 얘도 봅시다. 얘도 아마 똑같은 그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앞독 뒤에 이것도 안 되니까 이C형은 1이잖아요. 이C형은 1이 모든 C0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냥 3C형으로 바꿔줘서 똑같은 수치다. 좀 똑같다. 그러면 앞독 뒤 해가지고 이제 4C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얘랑 해가지고 5C2 이렇게 되는 거고, 4, 2니까 2씩 지금 추가하는 거야. 2, 3, 6, 1씩 추가하는 거죠. 여기도 1씩 늘어나고, 2, 3, 4, 그리고 5, C3, 6C4, 7C, 7C6, 아니 7C5, 그다음에 8C6, 그다음에 9C7 이렇게 되겠죠? 5C2랑 얘랑 했을 때 앞독 D라 가지고 6C3 이렇게 나온다. 6C3을 얘랑 했을 때 앞독 D라 가지고 7C4 나온다. 7C4랑 얘 했을 때 앞독 D라 가지고 8C5 나온다. 8C5랑 얘 했을 때 9C6 나온다. 9C5랑 얘 했을 때 10C7 나온다. 10C7이 정답이에요. 5번. 자, 그래서 아까 전에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면은 얘는 그냥 2의 n승이다. 2의 수승에서 1024다. 그 다음에 요거는 봅시다. 보면은 지금 짝수키가 더해졌네요. 얘 대칭성을 이루잖아요. 예를 들어서 5C0은 1이고, 그 다음에 5C1은 5고, 그 다음에 5C2는 10이고, 5C3도 10이고, 5C4는 5고, 5C5는 1이죠. 이렇게 대칭성 이루고 있는데, 요 중에서 지금 뭐 이런 애들만 골라갖고 지금 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만. 얘네들이 다 더했을 때 지금 16 나오고 여기도 16 나오거든요. 요거의 대칭성 때문에 똑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 만약에 11부터 10까지, 아니 11부터 11까지 더했으면은 2의 11승이겠죠? 근데 이거 2로 나눠야 되니까 이 반만 더했으니까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1승 마이너스 2의 1승이니까 2의 10승. 그러니까 1024 똑같이 나오겠죠. 1024.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는 지금 요런 자리에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5C0 이렇게 있어야 되고, 뒤에는 플러스 15C15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얘는 1을 빼준 거고 얘는 1을 더해준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아무 지정도 없는 겁니다. 이 식에.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은 지금 홀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짝수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더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2의 15승일 텐데 2의 14승까지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누기 2를 하니까 2의 14승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얘도 봅시다. 1부터 지금 15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2의 15승이었는데도 2로 나눠야 되니까 2의 14승. 그럼 2의 14승이에요. 그래서 빼서 여기 0은 0. 값은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 지금 NC0이 없죠? 1을 더해주고 싶어요. 1 더해요. 1 더하고 양변에다가도 그냥 1 더해줘요. 2001. 얘는 그냥 2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3001. 그러면 11이 되겠죠. 11이 2048, 2048이니까. 침식 지형을 배웠어요. 저번에는 이제 침식 지형을 배웠고. 그래서 그 전에 우선 이제 가입공유 하천과 자유공유 하천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천에 이제 근본이 돼요. 얘가 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제 감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공유 하천을 알기 위해선 자유공유 하천을 알아야 돼요. 자유공유 하천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우리나라 한 시원생대에서부터 중생대 말기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뭐 경동성 요곡운동 같은
집안이 들리는, 그러니까 지각이 융기하는 그런 운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평지로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천이 다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하천은 평지에서 만들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고요. 유속도 굉장히 느린 편이고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이런 자유공유 하천이거든요. 얘네들이 고도가 낮고 이제 경사가 완만하게 되면은 이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래로 팔려는, 하천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얘가 아래로 팔려는 그 하방 침식의 성질보다는 좌우로 이렇게 팔라는 측방 침식의 그런 특징이, 운동성이 더 많이 가져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밈 하천은 뭐냐면, 자유공유 하천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유공유 하천이 형성이 되는 이런 땅에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각 융기, 예를 들면 이제 경동성 요고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융기하게 되면 하천도 같이 융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하천이 갑자기 융기를 하게 되면은 경사면이 급해지고 유속도 갑자기 빨라지고 위치 에너지도 많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측방 침식보다는 갑자기 하방 침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그렇게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산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가는 이제 하천이라 해가지고 가밈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 가밈 하천에는 하한 당고도 이제 발달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SBS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죠. SBS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천의 퇴적 지형을 말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 그 다음에 여기는 범람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주 말하는 겁니다. SBS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삼각주가 아니라 선상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천이 흐르겠죠?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의 중상부 부분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이 선상지의 주 원인은 경사급변점이거든요. 경사급변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사가 완전히 급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완만한 면을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팍 흩어지면서 여기에는 이제 퇴적 입자를 가진 그런 물들이 올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쫙 흩어지면서 퇴적물을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선상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뿌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얘네들이 갖고 오는 이 퇴적 입자들은 경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이 유속들이 굉장히 빨라서 이런 식으로 막 하방 침식성을 띠면서 이렇게 막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탁 퍼지게 된다. 이 내부에서도 봐야 돼요, 선상지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이라 해가지고 선정이고요. 여기는 중간 부분, 중앙이니까 선앙이고, 선앙. 그 다음에 여기는 말단부라 해가지고 선단이에요.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위에 있으니까, 선상지 위에서 비교적 위에 있으니까 퇴적물의 입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물이 옮길 힘이 없는, 그러니까 물의 힘으로만으로는 옮길 수 없는 이런 큰 녀석들이 비교적 위에서 이제 있을 거고, 작은 애들은 이제 작은 물결을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계속 밑에까지 가겠죠. 그래서 SBS 중에서 S 선상지가 퇴적 구조의 입자가 가장 커요. 그리고 B 그 다음에 S 이런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상지 안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 제일 크고 무겁고, 얘네들은 중간 정도 되고, 얘네들은 좀 작은 편에 속하겠죠. 그래서 선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돌들이 이렇게 숭숭숭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배수 굉장히 양호하고, 근데 물은 얻을 수 있어갖고 취락으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특히 계곡물을 얻을 수 있다. 선앙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이런 크기들, 돌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일단 양호한 편이긴 한데 여기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 이제 복류라는 현상이 되는데, 얘네들이 배수가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빠져서 지하수로 흘러내려요. 지하수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는 물을 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어디선가 물을 퍼올 수는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밭농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선단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 중에서는 가장 작은 퇴적 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배수가 불량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배수가 불량하니까 여기는 물이 잘 고여서 논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지한수가 갖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선단이라 해서 그런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농사를 한다. 취락이 입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SBS 중에 두 번째인 이 B 범람원을 볼 텐데, 범람원 같은 경우에는 중하 정도,
그 정도에서 생성되는 어떠한 퇴적 구조인데요. 여기 일단 이렇게 선상지가 있었고, 선상지에서 걸러 내려온 퇴적물들을 제외하고 이제 물들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제 퇴적물들을 이렇게 토사물들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그러다가 얘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어떤 물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자유공유 하천 느낌이란 말이죠. 측방 침식이 우세해져요. 하방 침식보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넘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범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범람원이에요. 범람원이 이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범람원에서 범람되는 퇴적 입자들 중에서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더 무겁고 큰 놈들은 이제 이쪽 바깥쪽 양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좀 가볍고 좀 멀리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자연제방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 갖다가 배우습지라고 해요. 이 자연제방 같은 경우에는 큰 입자라고 했으니까 배수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배수가 양호한 편이니까 여기서 밭농사 짓고 집 짓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사면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배우습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홍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배우습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벼운 애들로 그리고 작은 애들로 뭉쳐 있으니까 배수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특징을 갖고, 배수가 불량하니까 여기서 논농사를 짓겠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삼각주인데, 삼각주는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 선상지 있고 범람원 이렇게 있을 거고, 선상지는 한 이쪽, 그러니까 바다와 이 하천이 만나는 그 부근에서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주인데, 삼각주는 왜 생기는 거냐? 얘는 경사급변전은 아니고요. 유속급변전이에요. 유속급변전. 그러니까 유속이 급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유속이 이제 느려질 대로 입이 느려져가지고 자유공유하천이잖아요. 그래서 한 1 정도에서 뭐 1, 2, 이 정도 되는데 얘가 그냥 0 거의 수렴하는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점토질 같은 물질들도 걔네마저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이게 된 게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네들은 입자 크기가 작고 굉장히 가벼운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굉장히 촘촘하니까 배수가 당연히 불량할 거고, 배수 불량하니까 논농사 짓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 삼각주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는데, 이러면 또 여기서 범람해가지고 자연제방, 배우습지, 여기서 밭농사, 집 짓겠다, 여기서 논농사 하겠다, 이렇게도 된다. SBS는 끝났고, 그다음에 해안 퇴적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안 퇴적지형. 해안 퇴적지형은 이 우리나라의 만가 곧의 발달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육지라고 쳤을 때 여기 들어간 곳을 이제 만이라고 하고 나온 곳을 갖다가 곧이라고 합니다. 이 곳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고 파도를 제일 먼저 만나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요 사빈인데, 사빈. 사빈은 어떤 거냐? 이 주변에 이제 하천 같은 것들도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하천. 그럼 하천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점점 하류로 내려오면서 퇴적물들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지고 굉장히 이 작은 애들밖에 안 남을 거란 말이죠. 작고 가벼운 애들밖에. 그런 애들이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아마 쌓이게. 그런데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 파도, 파랑이 치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옮겨놓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게 되고, 그 다음에 곧또 침식이 우세하죠. 여기는 비교적 퇴적이 우세하고, 그러니까 여기 쌓이는 거예요. 여기 침식이 우세하니까 여기서 나온 갈려진 입자들 같은 것도 여기로 파도 타고 같이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게 사빈이고, 사빈은 그냥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사주인데, 사주는, 그 전에 사빈. 하천 또는 주변의 암석 해안으로부터 공급된 모래가 파랑이나 연안류 작용으로 퇴적되어 형성. 여기서 연안류 작용이라고 돼 있는데, 연안류는 그냥 여기와 여기 사이의 경사 정도 높은 지역에서만 거의 발동을 하지, 그렇게 많이 발동을 하지 않는데, 파도가 치면서 여기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퇴적 구조 입자들이 여기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사빈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주로 볼 건데, 연안류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연안류가 이렇게 치면서, 파도가 치면서 만약에 여기 경사가 더 높게 되면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 치우치는 파도가 더 우세하니까
근데 연연류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하천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퇴적물이 이제 고온 입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연안류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모래로 만들어진 이 막대기라 해가지고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이 사주의 종류 중엔 육계 사주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섬같이 생긴 것이 하나 있어요. 얘를 갖다가 만약에 육계도라고 하거든요. 육계도. 육계도가 왜 육계도냐? 이 만조일 때는 물에 차가지고 건널 수 없다가 간조일 때 물이 빠지고 나면 얘네가 육지로 변해서 아 이거는 사람 발로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육계도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런 육계도가 형성된 지역에서 사주가 발달이 돼가지고 육지와 이 저거 사이를 바다 사이를 그냥 이어버렸다. 간조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육계사주라고 하고 얘를 육계사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각각 있을 때는 육계도 사주예요. 다음에 해안 사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해안 사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까지는 없고 이런 식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만약에 낮이면 이제 여기가 하강길이니까 여기서부터 고기압이니까 여기서 해풍이 불 거란 말이죠. 그럼 바람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래알갱이들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산 모양의 형태를 이루는 거를 이제 사구라고 합니다. 사구. 사구는 이제 사막에서 원래 형성이 되는 건데 요거는 바다 주변이니까 바다 주변 해안을 이제 해안 사구라고 해요. 그래서 해안 사고는 여기 서해안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서해안이 여기죠. 편사풍이 불기도 하고요. 바람이 센 데가 여기기도 하고 이 사고가 잘 쌓인다는 것은 바람이 세다는 증거니까 특히나 겨울에 바람이 세잖아요. 여름보다. 근데 겨울에는 이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고가 훨씬 더 여기 많이 생성이 되고 이 사고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사고가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오는 바람들은 이 소금기를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된다면. 그런데 사구가 이렇게 염해를 입을 만한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좀 더 이렇게 여기다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더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라는 거를 설치하기도 한답니다. 방풍림. 4개 다 했고, 그 다음에 석호 한번 보겠습니다. 석호. 이 석호는 발생 과정이 좀 어려워요. 석호는 주로 동해바다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석호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호. 얘네들 있고 동고서적, 경동성 요구 운동. 그러니까 다 경동성 요구 운동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동고서적 이렇게 있고 동해바다 이렇게 있고 서해바다 이렇게 있겠죠.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렇게 있겠죠. 서해바다는 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동해바다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육지. 우선 얘는 시대를 타고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빙기죠. 빙기를 봐야 돼요. 빙기 때는 이 강수로 이제 육지로 유입된 이런 물 같은 것들이 다 위에서 얼어가지고 이 바다로 유입이 안 돼서 해수면이 줄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해수면이 줄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천이 생겨났다. 요거야 뭐 딱히 지금 원래도 하방 침식인데 와 더 하방 침식 이거고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측방 침식으로 가려는 애들이 여기 정도의 측방 침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육지로 늘어나게 되면서 하천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더 하방 침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파이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파여요. 이렇게 파인 상태에서 얘네를 이제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면 빵꾸가 난 상태에서
이제 빈기가 지나고 후빈기가 오면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동부서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뚫리고 이런 지형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이렇게 차는 거죠. 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약간 이렇게 뚫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는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지금 담수죠. 하천으로부터 유입이 된 거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만 같은 데에서 이제 주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연안류를 타고 사주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사주. 그래서 얘네가 여기를 막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여기가 하나의 호수가 되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석호라고 하는 겁니다. 석호.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석호는 이제 동해안 쪽에서 더 발견이 잘 된다고 했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석호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이렇게 사주 형성되면서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 그러니까 황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류가 굉장히 이제 큰 편이어가지고, 얘네가 사주 만들 때쯤 되면 이렇게 가져가고, 만들 때쯤 되면 이렇게 가져가고 해서 방해를 받게 돼요. 그것도 있고, 얘는 조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하천에서 와야 되는데, 간조 때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만조 때 막 여기 오고 그러니까 얘들 계속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방해가 돼가지고 서해안 쪽은 잘 성장이 안 되고 동해안 쪽에 이제 석호가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갯벌 해안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고 가야죠. 갯벌 해안은 당연히 서해안 쪽에서 형성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갯벌은 굉장히 이 묽고 약간 점토 같은 재질의 그런 애들이잖아요. 동해안은 침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잖아요. 경사가 너무 급하고 하방 침식만 계속 하니까 얘네들이 입자 크기가 그렇게 작고 막 이렇게 단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공유 하천이 거의 없으니까. 얘는 자유공유 하천이 널린 게 자유공유 하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강 뭐 금강 있고 여기 뭐 또 뭐 저기 있고 영산강 있고 뭐 섬진강 있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온 입자가 많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물에다 바다에다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이제 조류가 이제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얘네들만 옮길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러니까 갯벌 보면은 자갈은 없고 이런 지득 같은 것만 많잖아요. 물살 굉장히 약하고 이런 연약한 애들만 옮길 수 있는 물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류가 얘네들이 싹 옮겨놓고 싹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갯벌 해안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